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문화를 기획하고 있는, 결국 부산이라고 하네. 부산에서 문화를 기획하고 있는 바다우리의 대표 손민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손민우 선배, 시그너처 카피라이터, 글 쓰고 읽는 거 좋아하는 최영훈 작가입니다. 일명 최 선배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학교에서는 최카피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오늘은 제가 구매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채널 이름은 합리적 소비라는 채널입니다. 오늘 첫 제품은 리앤쿡 손목 마사지기예요. 제가 이거를 산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저희 집에 테이블이 하나예요. 좌식 테이블이 있는데 좌식 테이블이다 보니까 게임을 할 때 하중이 손목이 눌려서 게임을 하게 돼요. 장시간 하다 보니까 손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자세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자세를 많이 바꾸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아지더라도 손목이 계속 아픈 그런 현상이 계속 있어서 한의원을 갈까 아니면은 이런 마사지기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마사지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작 손목은 마사지가 안 되고 손만 마사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이게 15% 할인해서 얼마지? 125,300원인가? 뭐 무튼 그 정도 가격에 샀거든요.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배경은 여기까지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소비한 것에 대해서? 아니, 저는 집에서 비합리적인 소비자 2명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 소비자. 아내분하고 딸. 네, 그렇죠. 비합리적 소비를 되게 당연시 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소비는 사실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비합리적이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소비는 사실 비합리적인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한의원에 갔을 때 네. 한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처방을 내리시던가요? 그 약의 처방과 생활 처방이 있거든요. 어디가 아프다 보면 생활 처방은 뭐라고 내리시던가요? 처음에는 손목이 아픈 걸로 올해 처음에 갔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가 처음이었어요. 작년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닥터가 근육의 반응에 대한 증상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 생활들을 물어보셨죠. 뭐 게임을 몇 시간 하느냐, 또 뭐 어떤 다른 생활들을 뭐 얼마나 하느냐, 주기적으로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주기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그냥 자세를 똑바로 해라 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위치를 본인이 게임하는 위치보다 낮으면은 하중으로 눌러버리니까 손목이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손목 밑에 쿠션을 둬서 이제 게임을 하거나 게임 시간을 줄여라라는 말을 지금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게임 시간은 나중에 들어가요. 나중에. 아니, 왜냐하면 이거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대학 다닐 때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무릎에서 이제 소리가 나더라고요. 걷는데.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 치료 처방이 있고 제약 처방이 있죠. 그다음에 물리 처방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 처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활 처방이 뭐냐면 그 생활을 안 바꾸면 안 낫습니다 할 때 그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 그만하세요 이러면 그게 이제 처방인 거죠. 농구를 그만했더니 진짜 나았어요. 마라톤을 많이 한 사람이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면 뭐 여러 가지 뭐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그래도 안 나오면 결국에는 그만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총 3번 방문을 했어요. 한의원에? 작년에 3번 방문하고 올해 2번 방문을 했는데 손목에 관해서는 근데 작년에 3번 방문했을 때 첫 번째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따로 면담이 없었어요. 그냥 치료만 하고 끝났고 올해도 갔을 때 그냥 게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게임을 하지 말라나 뭐 게임 시간을 대폭 줄여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기획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 자체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물론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컴퓨터 활용하는 영역에서 하나일 뿐인 거고 그냥 컴퓨터 자체를 많이 하니까 하루에 뭐 한 많게는 14시간, 16시간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손목인 거고 그냥 컴퓨터 시간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방금 전처럼 저는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뭐 자세를 바꿔라 뭐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뭐 30분마다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컴퓨터 시간 자체를 줄여도 이제는
바로바로 통증이 더 심해지고 저리고 이런 순간들이 많아지니까 저도 이제 뭔가 생활에서 치료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경제학에서 이제 보통 대안 탐색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네.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럼 이제 분명히 이 정도 금액 정도는 내가 내 손목을 위해서 쓸 수 있겠다. 내가 손목을 낫게 하는 방법의 여러 다른 대안은 안 찾아봤냐는 거죠. 스트레칭이었고 막 아, 운동이었고 이런 거였는데 돈을 들이는 아이템을 이제 안 찾아봤구나. 이거 외에는 이게 저한테는 베스트였어요. 베스트? 그러니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없으면 없는데 예. 아니 뭐 손목 하다못해 손목 보호대라든가 그게 뭐 PC방 가면은 좀 좋은 PC방 가면은 이 마우스 패드 자체에 손목 보호대가 달려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쓰면은 일단은 손목이 부자연스럽고 계속 걸려서 어떤 작업이나 게임이나 뭐 그냥 제가 컴퓨터로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좌식 책상 때문에 중심이 좀 쏠려서 그렇다. 네네. 그럼 책상을 바꿔볼 생각은 안 했어요? 저희 집 구조가 위에는 책상을 이렇게 어렵죠. 네, 1층도 지금 얼마 전에 냉장고를 샀거든요. 큰 거. 네, 그래서 그 냉장고도 나중에 이제 얘기를 또 리뷰를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냉장고가 들어오니까 테이블을 구매하기가 좀 애매해요. 공간이. 이제 좌식에는 그냥 문서 편집용 노트북이 또 제가 와디즈에서 구매한 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이제 원래 게임용 노트북은 밑으로 1층으로 내려서 원래 그 무슨 서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작은 테이블이 있는데 그거를 위에를 다 치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원래 테이블 목적이 아닌데 테이블로 사용하고 있죠 요새. 그것도 궁금하다. 손목이 아프잖아. 게임하다 그죠? 네. 그럼 이제 다른 좀 취미를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난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목이 순간적으로 아픈데 미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장기적인 플랜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죠. 손목이 아프면 그냥 오늘 게임을 그만해야겠다로 끝나지. 아니 그러니까 계속 아프니까 계속 아팠잖아. 네. 계속 아팠으면 이 게임 말고 손목 안 아픈 다른 취미는 없을까? 독서라든가. 근데 이게 불가능한 취미다. 아니죠. 이게 뭐지?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게임 얘기가 주로 나오고 컴퓨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게 그렇죠. 주로 나와서 마치 게임 페인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야. 저는 약간 스스로 잡히거든요.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러니까 기획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진짜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만 하진 않아. 그러니까 선배가 얘기한 그런 뭐 다른 취미 활동을 찾는 생각을 안 해라는 그런 내용들 아니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게임이 취미잖아. 네. 근데 그 취미 때문에 손목이 아파. 네. 그럼 그 게임할 시간에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이거지. 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래 이제 나이가 먹으면 네. 이제 다들 골프 치라고 하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골프 치다 허리가 아파. 네. 그럼 그만둬야 되잖아. 그래서 다른 저기 무슨 저 삼각공원 같은 데 가서 게이트볼 같은 거 할아버지라고 쳐야 되거든. 아니 이게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인정을 하면 그대로 대입돼서 내 생활에서의 그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이렇게 딱 우리가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네. 어딘가에 이렇게 빠져들 때 그 대안 외에는 다른 대안을 잘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지금 없으면 되게 큰일 날 것처럼 물건을 사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렇죠. 네. 구매를 진행할 때는 네. 그렇게. 그 왜 그러냐면 거기서 홈쇼핑이나 이제 광고, 저도 이제 광고 카피라이터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지금 이거 안 사면 임박. 네, 임박. 지금 이거 안 사면 정말 여러분 올여름 너무 더우세요. 근데 저 밤에 지금 이불 꼭 덮고 자거든요. 근데 에어컨 켜고 이불 덮고 자고. 6월달에 에어컨 들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모든 소비는 항상 절박한 심정으로 쓰게 돼 있어요. 이거 없으면 올여름 여행 망쳐.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주변의 분들 보면 어디 여행 갈 때마다 항상 면세점에서 뭐 사잖아요.
그때 다 필요하다고 해서 사거든요, 사실. 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돈으로 다른 걸 할 걸. 좀 여유가 생기면 다른 대안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우 씨 말고도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뭐 게임을 하거나 심지어 이제 대학에 진학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의 탐색의 상황에서 이거는 정말 절박하다. 이거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조금 더 나이 들어보니까 그때 그렇게 절박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 말고 내가 그때 이걸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런 전화를 받고 왔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해달라고 전화를 오늘 저번에 와서 제가 오늘 그 일을 거절하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이 한 돈 몇백만 원짜리 일이에요. 근데 여름 동안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올 여름 방학이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여름 방학이거든요. 초등학교. 그래가지고 그 여름 방학 때 같이 하기로 한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화요일 날 사무실에 출근하는 거 외에는 시간을 많이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몇백만 원과 아이의 첫 번째 여름 방학이라는 대안이 A와 B가 있으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돈 몇백만 원이 훨씬 합리적이죠. 근데 인생을 멀리 봐서 그 아이가 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쯤 됐을 때 자기 첫 번째 방학을 돌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아빠한테 뭘 배웠고 아빠랑 뭘 배웠고 그렇죠. 이것들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안을 탐색할 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경제학적인 맥락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인생 전체로 보면 이 합리성은 경제에서 약간 탈경제학적인 맥락으로 접근해야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말을 겨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우 씨 손목 건강의 인생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걸 사는 게 지금 당장의 게임을 봐서는 이게 합리적인데 민우 씨가 앞으로 더 큰 인생의 맥락에서 봤을 때 손목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안을 때 손목이 아프면 못 안아요.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훅 오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훅 네. 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보통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3kg 정도 되거든요. 2.5kg, 3kg. 근데 한 돌 때까지 기저귀를 간단 말이에요, 보통. 그럼 아이가 돌 정도 되면 7, 8kg, 뭐 6, 7kg 이렇게 되면 보통은 우리 애가 처음 났을 때 딱 요만했어요. 딱 요만했단 말이에요. 이 손목의 힘으로 이걸 딱 잡아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목이 지금 당장 내 취미에 위해서 쓰는 거는 되게 값어치 있는 것 같지만 인생 전체로 어떤 내 신체 부품을 보면 쓰일 때가 되게 많아요. 물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한마디만 더 할게. 제가 이제 눈이 네. 한 10년 우리 애가 처음 한 2살, 3살 때부터 눈이 약간 이제 노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초점이 빨리 안 맞춰지더라고. 선배가. 네, 제가. 오케이. 난 또 애가 네, 벌써.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애가 확 다가왔을 때 얼굴에 초점이 지금 손이 확실히 선명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맞추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랑 일하는 감독도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영상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영상을 점점 이제 그 화질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질을 보다가 이게 색깔이 맞는 건지 초점이 맞는 건지 우리 나랑 일하는 감독이 갑자기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저번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좋은 그걸 챙겨 먹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있어요. 눈에 들어가는 뭐 고급스럽게 말을 하면 여러 자본이 있지만 문화 자본이 있고 사회적 자본도 있고 여러 자본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게 신체 자본이거든요. 신체 자본. 그렇죠. 몸 자체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몸이 재산이지 이런 사람 많이 하시잖아요. 뭐 네, 그렇죠. 노가다 하시는 분들. 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밀어나가는 자산의 첫 번째 자산은 몸이에요. 그 김훈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를 몸으로 밀고 나간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맨날 연필로 쓰시니까 그분은.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워드 치는데 이거 뭐 워드가 눈으로 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누군 어떤 뭐 만화가는 뭐 이 말로 그리기도 한다던데 손이 가가지고 우리 어찌됐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손으로 쳐서 몸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몸이 건강해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선배가 의도한 결론대로 지금 이렇게 아니, 그건 가고 아니고. 있는 느낌인데 그건 여기서 나는 엉뚱하게 어. 그러면은 내가 게임을 앞으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맞아요. 네. 왜냐 그런 게 있어요. 그 마라토너들이 저도 그런데 마라톤 한참 할 때 마라톤 오래 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발이면 여기를 강화시켜주는 뭐 운동, 여기 정강이죠. 그다음에 뒤에 종아리, 뭐 무릎 이런 거를 강화시켜주는 그 헬스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마라토너들끼리 이제 공유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뭐 족저 근막량도 좀 늦게 생기고, 뭐 뼈도 좀 덜 상하고, 좀 더 오래 마라토너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유명한 야구 영화에 명대사가 있어요. 누구나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도 이제 야구를 그만둬야 되겠어 라고 말을 하는 때가 온다. 그게 불더램인가? 막 그런 이제 유명한 영화의 대사인데 생각이 많아진다. 아무리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을 만드는 마라토너라도 은퇴해서 지금 이봉주 아저씨 지금 축구 예능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배님이 저한테 이걸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데요? 뭐 어떤 물건을 사는 걸 떠나서 우리에게 이제 고통이 와요. 육체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심적이든 고통이 올 때 고통이 나의 레벨을 상승시켜 주는 것 같다. 사운드 좀.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성장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근육도 고통을 통해서 낳는 과정에서 근육이 불거든요. 헬스의 기본 원칙이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고통은 우리가 가진 힘이 다 됐음을 알려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무릎을 더 쓸 수 없는데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는 건 그죠? 미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심적이든 육체적이든 고통이 오면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고통인가 아니면 네가 지금 다 소진됐다 힘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러니 좀 쉬어라 아니면 다른 걸 찾아라 아니면 네 몸에 네 정신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는 취미가 맞지 않다 라는 사인인지 우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맞지 않는데 더 간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고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고통인데 여기서 그만둔다 그럼 우린 그 다음 레벨을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죠. 어려운 선택인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이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해봐라. 말씀해 주신 그쵸.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네이키드 오브젝트의 디 블랙팩 치약 그리고 이거 웃어도 돼요?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웃어도 돼요? 아니죠. 난 진지해요. 난 굉장히 알았어요. 시리어스합니다. 네. 예, 이거 그다음에 이 더 네이키드 오브젝트 디 블랙 칫솔 전용 칫솔 이거 두 개 해서 비합리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소비 채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